제가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특별히 아침에 좀 탐문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모르는 팩트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예. 제가 들은 이게 뭐냐면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서울대에서 바꿨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정권이 바뀌니까 사망 원인도 바뀌나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네네. 뭐 사실 진실은 조사를 해봐야 나오는 것인데요. 네. 그건 합리적 의심이고요. 다만 서울대 병원 측의 입장은 전혀 정치적인 고려가 아니다. 그 절차와 과정들이 또 있었죠. 올 1월 달에 서울대병원 내에 의사윤리위원회가 구축이 됐고요. 그 의사윤리위원회에서 사인 변경에 대한 요청을 접수한 다음에 이에 대한 윤리 심사를 거쳐서 이 부분은 의사들끼리 만든 대한의사협회의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는 게 맞겠다. 이러면서 권고를 했죠. 권고를 하면서 사실은 사인 변경의 결정권은 실제 사인을 결정한 의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전공이 소위 그 레지던트라고 하는 의사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정말 권한을 가지고 했느냐 아니거든요. 자기의 상관인 백선아 신경외과 과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이 과장은 여전히 사인을 병사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과장의 뜻에 반해서 실제로 사인을 적었던 의사는 외인사로 기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돼서 서울대병원 측은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사인 변경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담당 레지던트는 외인사로 적고 싶다. 네, 네. 저는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 바뀌었는지. 그래서 만약에 정권 눈치 보고 바꿨다. 그럼 서울대병원 간판 내려야 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맞는 건 맞다. 틀린 건 틀리다. 적어도 서울대 이름으로 뭐 제가 그 동문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은근히 거기서 느닷없는 깔때기가 들어오셔요. 아니 왜 하여튼 서울대는 아니냐고 물어봤어? 제가 학교는 많이 다녔는데 서울대 여러 번 떨어진 사람 앞에서 왜 이런 거야 도대체? 학교는 많이 다녔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판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특별히 아침에 좀 탐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모르는 팩트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들은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정권 눈치 본 게 아니라 레지던트 분이 지도교수 눈치를 본 거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이게 뭐예요? 평범한 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표창원 의원님도 한 어느 정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레지던트가 이제 졸업이에요. 더 이상 지도교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해인 거예요. 1년 전에는 지도교수 눈치를 봐서 지도교수의 그렇죠. 뜻에 쫓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진로가 레지던트 졸업하기 전에는 지도교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의 주종관계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물론 저는 그분 인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 백선아 교수와 레지던트 사이에서는 이견이 있었어요. 백선아 교수는 병사라고 생각을 했고 이 레지던트는 외인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이 사인을 한 사람이 레지던트예요. 백선아 교수가 아니고 사인을 한 사람은 레지던트인데 레지던트가 1년 전에도 내가 총대를 매겠다. 나 의사 안 해도 좋으니까 총대를 매겠다. 레지던트 졸업 안 시켜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1년 전에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의사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가 좀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부담이 없는 거예요. 백선아 교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하자 그러면서 사실은 정답을 다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제가 오늘 들은 이야기인데 내부자로 들은 이야기인데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거죠. 정보 보고를 들었는데 진짜 이게 맞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 사건 초기부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그 아주 긴밀하게 국회의원이셨죠? 깜빡했어. 사건 초기부터 이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최초에 그 2015년 11월 14일 날 백남기 농민이 이제 쓰러지시고 바로 응급실로 실려 가셨잖아요. 그 당시에 백선아 교수의 말씀은 그 가족들 분들께 가망이 없다. 그러므로 추가 치료보다는 요양 등의 준비를 하시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게 녹음이나 이런 게 되어 있질 않아요. 증인들은 많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씀이 바뀌어요.
바뀌면서 연명 치료를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결국은 그 법의학이나 또는 대한의사협회 매뉴얼이나 전부 이 경우에는 외인사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리하게 시간을 끌면서 최초의 사고와 죽음 사이의 관계를 상당히 옅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입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병, 신부전증 으로 인해서 발생한 병사다라고 이제 무리하게 그 사인을 내렸던 것이 큰 문제가 됐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굉장히 뭐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일반 국민들은 아주 단순하게 이해를 할 거라고 봐요. 예. 아까 그 레지던트와 그 지도교수 사이의 문제라고 봤지만 저는 그러면 백 교수는 의사 양심에 따라서 이걸 병사라고 받겠느냐라고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또 위에 누군가의 눈치를 봤다. 이 사건은 제가 서울대 병원장이 임명되는 그 과정을 좀 압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저랑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사실 그 과정에서 좀 이렇게 배제되기도 하는 과정을 보면서 기자 출신의 국회의원이었죠? 깜깜하겠어요. 그랬는데 예.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대 병원 치욕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욕 사건. 기관이요. 예를 들어서 그 유서대필 사건 같은 거 필적 감정 잘못하면 국가수가 개망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유라 사건으로 그 백년사학 이화여대가 완전히 실추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놓고 서울대 병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치욕을 당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봐야 되고요. 이거 진상규명 그리 어렵지도 않다고 봐요. 조금 어려워요. 지금 하신 말씀이. 네. 치욕 사건이면 결국은 정권의 눈치를 보고 물론이죠. 백 교수가 병사라고 했다? 병원장과의 관계를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합리적 의혹입니다. 합리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대 병원장이 최순실 청문회 때 나왔습니다. 서창석 원장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최순실 인사 맞습니다. 서창석 원장. 그래서 이 논리를 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서창석 원장이 최순실 인사고 그래서 서창석 원장이 외압을 받았고 서 원장이 그 백선아 교수한테 다시 외압을 넣고 그래서 백선아 교수가 자기의 양심을 팔아서 외인사를 병사로 바꾸었다 하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합리적 의심이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들의 판단을 너무 정치적으로 또 재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백선아 교수가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좀 돌팔이 의사였다면 백남기 백남 그분이 연명하는 것도 어려웠을 수가 있어요. 바로 돌아가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 의사 분들한테 물으니까. 실력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몇 개월 더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력은 9개월. 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세대요. 그 말은 프라이드가 강한 분이라는 거죠. 사실 당시에 얼마나 압력이 강했습니까? 그래도 고집을 꺾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서창석 원장 임기제인데 그 외압을 받아서 했을까 하는 역의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조사를 해서 그래야 다 명예가 어떤 분은 불명예가 안 씌워질 수도 있고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서로를 위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 의원님 그런데 서울대 의대 권위자인 거 맞거든요. 백선아 교수를 가르쳤던 이윤성 교수는 같이 기자회견할 때 그 장면 다 기억나시잖아요. 백선아 교수가 발언할 때 옆에서 절레절레 흔들면서 결국 이윤성 교수는 백선아 교수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학문적으로 겸허해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무슨 이야기냐. 저도 사실은 힘들었어요. 제가 친북 NL 운동하다가 이거 잘못됐다. 저는 공개적으로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 많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의 세계에서는. 본인이 훌륭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실수했던 어쨌든 한번 결론 내린 거를 뒤집어 엎기가 그것도 보세요. 지금 청와대 그 5대 원칙 이거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정해놓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안 바꾸잖아요.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선아 교수가 의도적으로 외압을 받고 했는지 아니면 초기 오판으로 왜냐하면 자기는 살렸잖아요. 살렸으니까 연명치료가 가능했으니까 당시 죽었을 때는 애매했을 본인 판단에는 근데 이제 실수를 한 건데 뒤집어 엎기는 조금
힘들어지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 견해 듣겠습니다. 김재강님, 의료계 학연 지연 심각하게 따져요. 졸업한다고 과연 그런 용기가? 찍히면 발 못 붙이는 곳이 의료계예요. 무척 폐쇄 곳인데 쩝. 올 1월 달에 서울대병원 내에 의사윤리위원회가 구축이 됐고요. 그 의사윤리위원회에서 사인 변경에 대한 요청을 접수한 다음에 이에 대한 윤리 심사를 거쳐서 이 부분은 의사들끼리 만든 대한의사협회의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는 게 맞겠다. 이러면서 권고를 했죠. 권고를 하면서 사실은 사인 변경의 결정권은 실제 사인을 결정한 의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전공이 소위 그 레지던트라고 하는 의사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정말 권한을 가지고 했느냐 아니거든요. 자기의 상관인 백선아 신경외과 본 게 아니라 레지던트 분이 지도 교수 눈치를 본 거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이게 뭐예요? 평범한 분들은 이해할 수 아까 표창원 의원님도 한 어느 정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레지던트가 이제 졸업이에요. 더 이상 지도교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해인 거예요. 1년 전에는 지도교수 눈치를 봐서 지도교수의 뜻에 쫓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진로가 레지던트 졸업하기 전에는 지도교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의 주전 관계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물론 저는 그분 인간적으로 제가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특별히 아침에 좀 탐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모르는 팩트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들은 이게 뭐냐면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서울대에서 바꿨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정권이 바뀌니까 사망 원인도 바뀌나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네네. 뭐 사실 진실은 조사를 해봐야 나오는 것인데요. 그 합리적 의심이고요. 다만 서울대 병원 측의 입장은 전혀 정치적인 고려가 아니다. 그 절차와 과정들이 또 있었죠. 이거는 맞는 건 맞다, 틀린 건 틀리다. 적어도 서울대 이름으로 뭐 제가 그 동문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은근히 거기서 느닷없는 깔때기가 들어오셔요. 아니 뭐 하여튼 서울대는 아니냐고 물어봤어? 제가 학교는 많이 다녔는데 서울대 여러 번 떨어진 사람 앞에서 왜 이런 거야 도대체? 학교는 많이 다녔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판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특별히 아침에 좀 탐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모르는 팩트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들은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정권 눈치 과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이 과장은 여전히 사인을 병사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과장의 뜻에 반해서 실제로 사인을 적었던 의사는 외인사로 기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돼서 서울대 병원 측은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사인 변경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담당 레지던트는 외인사로 적고 싶다. 네. 저는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 바뀌었는지. 그래서 만약에 정권 눈치 보고 바꿨다. 그럼 서울대 병원 간판 내려야 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